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민법 동영모의고사 5회 2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구입 방법은 영상 제일 마지막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21번부터입니다. 민사유치권 옳지 않은 거죠. 1번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유치권 배제 특약은 계약이라 당사자 합의로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2번 채무자에게 점유를 맡기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건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의 간접 점유는 유치권 요건으로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죠. 단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말은 진행합니까? 진행하지 않습니까? 진행한다는 말이죠. 행사하든 안 하든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유치권과 채권은 별개니까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22번 민법상 유치권 옳지 않은 거죠. 자, 모든 제한 물건은 자기 물건에 나올 수 없어요. 타인 물건에만 나옵니다. 자기 물건 취득할 수 없습니다. 2번은 자, 권리금 보여요? 권리금 보이면 보증금, 권리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3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왔나요?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 나왔나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미리가 나왔죠. 미리. 그러니까 사전에도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사전, 사후 다 포기할 수 있다. 다음 4번. 어떤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도 하고 채권도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5번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목적물 임대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임차인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아니죠. 이게 정답입니다. 23번 저당권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은 이렇게 건물 저당권 나오잖아요. 끝부분에 항상 토지사용권, 지상권, 토지사용권이나 토지임차권에 미친다라고 끝납니다. 패턴을 꼭 외우세요. 그래서 전세권도 마찬가지. 건물 전세권이나 여기처럼 저당권은 항상 끝에 토지사용권에 미친다.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에 미친다로 끝납니다. 2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종된 권리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번 저당권자는 당연히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얘가 제3취득자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인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즉 내 것을 내가 경매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소유권 뺏기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경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경매 참가 못하지만 얘는 채무자 아니라 경매 참가할 수 있습니다. 5번 채권이 시효완성 소멸했죠.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저당권은 기피 혼나 말소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24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끝에 평가해야 되는가 할 필요 없어요. 이게 틀렸어요. 경매 절차 매수인 중축 부분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합됐네요. 그럼 중축 부분은 독립성이 없죠.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부합된 거거든요. 밑에 기존 건물 경매에서 평가되지 않아도 다 저당권이 증축까지 싹 미치기 때문에 경락인은 증축 부분까지 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증축은 항상 독립성이 있는가? 이 부합 독립성 없죠? 그럼 싹 취득합니다. 2번이 그 해설이에요. 건물 증축 부분이 저당 목적물 기존 건물에 부합돼 독립성 없죠? 그럼 저당권은 증축에 미치잖아요? 미치기 때문에 1번으로 가서 평가될 필요 없다. 3번 어떤 물건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 종물이 돼도 다 미치죠. 그러니까 부합물과 종물은 원래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 설정 전이든 후든 다 미칩니다. 자, 4번이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4번 지문이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설마 지금 가불병 그리고 있나요?
잘 모르겠죠. 잘 보세요. 이렇게 아까 제가 건물 전세권이나 건물 여기 저당권은 항상 뭐로 끝난다? 여기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로 끝난다 했죠. 방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란 이유가 방금 보고도 지금 여러분 4번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방금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상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무슨 말인지 시험 볼 때, 특히 시험 볼 때는 심장이 밖에서 뛰고 있잖아요. 이걸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까치기 우울한 거 항상 이렇게 건물 전세권이나 건물 저당권 항상 끝에 토지사용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로 끝납니다. 꼭 패턴을 기억하세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방금 봤는데 잘 모르겠네. 이렇게. 자, 5번은 끝에 차임 채권은 과실은 원래 안 미치는데 압류 후, 압류가 있으면 그 말이 압류 후란 말이죠. 이제 압류가 있으면 그 후 채권에 미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5 계약법입니다. 계약 성립 옳은 거죠. 1번은 모르셔도 되는데 민법 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규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민법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1번은 몰라도 됩니다. 2번 승낙계약을 정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맞아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승낙기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자, 격승발,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죠. 4번 청약은 괴용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 성립하죠. 그러니까 청약은 반드시 구체적 확정되어 이어야 되죠. 자판기 커피 뭐 500원 써 있어야 500을 넣는 거죠. 5번 아파트 분양 공고가 청약이 유인이래요. 그럼 유인 받은 자, 피유인자가 이행된 후에 청약했죠. 여러분 청약하면 계약이 성립합니까? 청약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되죠. 아직 성립 않고 이제 청약이 있으니까 뭐까지?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죠. 26번 통신관계 인정되는 겁니다. 자,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네요. 자, 이렇게 원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원래 동시행인데 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네요. 그놈이 그놈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게 다 그놈이 그놈. 그래서 얘들은 이 앞에 동그라미와 뒷 동그라미 그놈이라 여전히 대금 지급과 동시행한 게 있습니다. 내용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선이행으로 정했대요. 이걸 정한 거죠. 매수인이 중도금 선이행하기로 한 거죠. 근데 각 의무 이행기가 모두 싹 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싹 동시행이죠. 이것은 경매에 모여나면 동시행 아니다. 기억하세요. 경매에 모여는 사람이 따라서 동시행 아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겁니다. 1번은 시험범위 아니라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그냥 모르셔도 돼요. X. 2번은 그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수익자가 수익을 삽입했죠. 근데 요약자가 낙약자 체불 이후로 해제했죠? 그럼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뭔가를 급불을 안 받았잖아요. 그럼 낙약자 때문에 손해가 생기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끝에 제3자 권리 소멸시킬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요약자와 낙약자 합의에 따라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 약정이네요. 미리 약정했다. 그러면 제3자에게 권리 확증력 기속되었더라도 소멸시킬 수 있죠. 미리 유보 약정했으니까 약속대로 할 수 있습니다. 4번 제3자가 수익을 삽입했죠. 그럼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에게 급부이행할 것을 권리를 갖는다. 같죠? 이건 나중에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를 채권자로 했고 낙약자를 채무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를 안 하네요. 그럼 채권자 요약자는 야 빨리 급부해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채권자, 얘를 채무자라는 겁니다. 5번 제3자가 수익을 삽입했죠. 그럼 요약자는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하면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합의해지에 옳지 않은 겁니까? 합의해지 나오면 항상 정답으로 나온 게 거의 정했죠? 이자 X, 손해배상 X. 그럼 이자 빨리 찾아요.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이 있네요. 이게 정답이 이렇게. 그래서 합의해지는 뭐든지 합의에 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이자 약정 안 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 일부 이행 됐네요. 이행된 계약의 합의 해지를 하면 이행한 것도 어떻게 할까 그에 관한 원상회복도 의사일치하겠죠. 이번 당사자 일방이 합의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도 합의하겠죠. 조건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됩니다. 4번 계약 해지에 관한 민법 543조 이하 규정, 법정 해제 규정은 합의 해제에는 원칙적 적용되지 않죠. 단 제3자 보호 규정 하나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나가리 합의 해제의 나가리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된 목적물 소유권은 당연히가 말소등기 없이 기피 혼나 말소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속해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25회에서 기피 혼나 말소등기 없이 엄청 많이 나오죠. 아까 전세권도 나오고 저당권도 나오고 여기 합의지 나오고 기피 혼나 말소등기 없이 여기저기 계속 나옵니다. 19번 채무자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정기행에서는 채무 없이 해지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정답. 이건 기한이 확정됐네요. 확정 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 청구 받은 때가 아니라 확정됐기 때문에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지게 되는 거죠. 이번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안 봐도 되겠습니다. 3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했어요. 그럼 처리할 수 없죠. 처리는 도달 전이만 가능합니다. 4번 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금전 반환할 때는 무조건 이자 가산해야 돼요. 채권자는 원금만 들렸죠. 이자까지 반환해야 된다. 5번은 해제는 소급표가 있죠. 장래가 아니라 객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30번 매매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목적물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일 때만 담보책임 행사할 수 있죠. 과실로 알지 못했네요. 선이지만 과실이 있기 때문에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2번 매매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합니다. 3번 목적물인도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매매 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그래도 유효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니까 매도인은 약속 지켜야 되죠. 그 권리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됩니다. 유효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일 기한으로 추정합니다. 565조 해약금 해제에 옳은 겁니다. 1번 중도금 지급했죠? 그럼 이행 착수에 있으니까 어떤 누구도 해지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지금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네요. 그래도 한 명만 이행 착수해도 둘 다 해제 못하는 거죠. 2번은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가 아니에요. 3번 임의규정 해약금 배제 약정하면 유효라 해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4번은 끝에 공탁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어요. 공탁할 것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도인은 배익을 이행 제공해야 되죠. 근데 매수인이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네요. 그런다고 매도인은 매수인 이름으로 법원에 공탁할 것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번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됐네요.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익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죠. 일부만 지급했을 때도 해약금 기준은 그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라 받은 금액 배액을 줘도 해지 못합니다. 해지할 수 있다더라도 약정 계약금 배액을 줘야 돼요. 32번 매도인 값과 매수인들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 체결된 이후 매도인 값의 담보책임 옳음을 물었습니다. 권리하자에서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걸 악 전에 일감 실손에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이 행사 실행됐다. 그럼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해제, 손해배상 등등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럼 악, 전해일감 실손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엑스토지가 평 단독 소유고 아까 타인 권리죠? 매도인 갑인데 갑이 아니고 전부 타인 권리네요. 그러면 갑이 병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취득하여 우리에게 이전해주면 되는데 할 수 없네요. 그때 담보 책임지는 거죠. 우리 계약 체결 당시 여기 선이네요. 선이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의는 해제만 할 수 있고 선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니은 토지 실제 면적에 써보세요. 180평. 실제는 180평인데 계약 면적 200평 써봐요. 그럼 20평이 미달하네요. 자, 이렇게 실제 면적 180평이 계약은 200평인데 20평 미달하죠. 그럼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고 어떻게 하면 돼요? 20평 가격을 깎으면 되죠.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할 때 하나요. 을은 매도인 담보 책임 근거로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계약 체결상 과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금 감액 청구하면 됩니다. 혜택은 을이 X토지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돈 출제해가지고 돈을 내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켰대요. 그러면 이게 실손해죠? 여기는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을은 저당권이 설정되면 알았더라도 뭐든지 할 수 있죠. 자기가 돈 내서 저당권을 없앴으니까 매도인 담보책임 근거로 매도인 갑에게 그 돈 내놓으라고 출제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576조는 경매가 실행됐죠? 뭐든지 할 수 있다. 악의도 해제, 손해배상 등등 뭐든지 할 수 있다. 출제한 돈도 뭐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 토지를 10년간 월세 200만원 임차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했네요. 이런 토지 임차인이 자기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이 토지 임대차가 대장력이 생기는 거죠. 그거 물어보려고 등기가 나온 겁니다. 옳지 않은 거죠. 갑은 다른 약정 없으면 임대기간 중 토지를 사용수익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임대인 갑이 부담합니다. 2번 토지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을은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으로 생깁니다. 한번 임대인 갑이 토지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해야겠죠? 을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민법 임대차는 월세 2기 연체는 해지할 수 있어요. 벌써 3달 밀렸으니까 해지할 수 있다. 5번은 X 몰라세요. X 몰라세요. 노리시면 나온 적 없어요. X. 3, 2, 4번. 부속물은 강행 규정이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부속물 매수 인정 안 됩니다. 2번 채무불이행도 인정 안 돼요. 3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행사하면 그 무슨 계약이 성립해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매 대금 아직 안 주네요. 그럼 줄 때까지 당연히 물건을 안 넘기죠. 이런 매매 계약에서 임대인이 매수인이 돈 안 주네요. 임차인 매도인은 물건을 안 넘기는 거죠. 동시행관계죠. 4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만 필요하면 부속물 대상이 아닙니다.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으로 증축했다. 그럼 여러분 증축 나오면 독립성 있는 거 봐야 돼요. 누리팔레는 증축 나오고 아무 말 없으면 원칙 독립성 없다고 봐요. 원칙 독립성 없다고 보니까 이건 애초에 부속물이 아닙니다.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거든요. 그럼 독립성 없으면 이건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그럼 비용 상환이고 비용 상환은 임의 규정이라 임차인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서 이렇게 임대인 너 가져갈 수 있어요?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킬 수 있어요? 약정 유효. 이건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부속물 매수형이 아닙니다. 이건 애초에 부속물 매수가 아니고 비용상한 청구예요. 비용상한 청구는 임의규정이고 임대인에게 줄 수 있다. 뒷부분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가 나왔죠? 주택임대차가 문제가 길잖아요. 그럼 100% 이겁니다. 저당권이 있고 그 밑에 임차인이 있으면 경매 나오면 소멸하는 거죠. 가압류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 특별히 생각할 필요 없고 저당권 있네요. 이렇게 항상 주택임대차가 사리가 길면 항상 뭐다? 저당권 그리고 임차권 그리고 저당권. 또 시험이라 저당권이 두 개 있으면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 총괄입니다. 시험이니까. 그래서 무후순위 여기 보세요. 무저당권이 실행했죠. 이렇게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한다. 그래도 말소 기준 권리는 1순위 저당권입니다. 내일부터 1순위 저당권 소멸하죠. 임차권 대항로 소멸하죠. 가압류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하죠. 그럼 옳은 겁니까? 그럼 대항로가 없다가 정답이 항상. 대항로 없으니까 나가야 된다. 나간다가 부동산 인도해야 된다. 그런 게 정답입니다. 그런 거 보입니까? 여기 보이지? 인도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인도해야 한다. 태양은 없으니까 나가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1번. 임차인이 대양로 소멸했으니까 경락인 A, 경락인 A는 전소유자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죠. 그러니까 태양력이 있으면 승계하는데 여기 태양력 소멸하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 2번, 4번은 들러리입니다. 2번, 4번은 그냥 들러리 오지선자 만들기 위해서 1번과 3번이 가장 중요하고 항상 1번, 3번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옵니다. 2번 X 몰라오세요. 우리 시험법에 우선합니다. 저당권자는 가압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 우선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는 무저당권보다 가압류가 먼저 있었잖아요. 얘들은 같은 순이에요. 그래서 우선한 거 아니다. 2번 X 몰라도 됩니다. 3번 경매로 임차권 대항을 소멸하죠. 경락인에게 방 빼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 병이 계약 확정일자 받았다면 갑보다 우선 받습니까? 갑이 제일 빠르니까 갑보다 늦게 받죠. 그 다음 병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이게 최우선이죠. 밖에서 확정일자 필요 없죠. 황우석 확정일자는 그냥 우선 변제만 있고 최우선 변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냥 1번, 3번 이런 게 항상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 오지선다를 만들게 한 겁니다. 36번 주인번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 틀린 거죠.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하죠. 그리고 여러 번이 아니라 1회 하나요 행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나왔습니다. 5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적을 전대했죠. 그럼 임대인은 계약갱신 후 거절할 수 있죠. 자, 상인법 옳은 겁니다. 상인법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아요. 여기 이 3기 연체를 대지합니다. 다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년은 주임법이고 상가는 최단계 1년 1년 기간 안 정하거나 1년 미만 정할 때 1년으로 본다. 다음 대항력 가출도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아까 황우석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고 대항 요건 아니고 아까 최우선도 아니다. 그냥 우선 변제 요건입니다.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상위법은 3년 맞았지만 방해 있는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계산점이 틀렸어요. 우리가 권리금 언제 받죠? 임대차 끝나고 나갈 때 받죠? 그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에요. 그때부터 소멸시효 3년입니다. 숫자가 3자는 많아요. 자,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에 가등기 맞췄죠? 담보가등기입니다. 그 병이 소유 저당권 취득에서 병이 후순위 권리자죠? 네, 틀린 겁니다. 1번은 채무변제가 선행이고 가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이 아니죠. 돈을 못 줬을 때 그때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가 동시행 관계입니다. 여기는 채무자가 돈을 갚는 거죠. 그럼 돈 갚는 게 선이행, 가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이번 갑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 마치면 절차 위반이라 무효가 됩니다.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병에게 대항할 수 없죠. 청산금이 나오면 을이 먼저 받아야 됩니까? 병이 먼저 받아야 됩니까? 병도 을에게 돈 빌려준 채권자, 저당권자라
청산금을 병이 먼저 받고 을이 나중에 받아야 돼요. 그럼 나중에 받는 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의 권리 양도하면 안 되죠. 병을 해야 우리가 있죠.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맞아요. 아직 자기 채권 변제기의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경매에 나왔네요. 경매에 나오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경매에 나오면 가등기 담보는 돈을 받았던 못 받았던 경매로 무조건 다 소멸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집합건물법 옳은 거죠. 9번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 완성되면 아직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거나 또는 구분 등기 안 해도 완성된 때 등기 없이 구분 소유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니은 집합건물 소유권 나왔죠? 이 지문이 긴데 사람이 많이 보이네요. 갑을병으로 바꿔 풀어봐요. 우리가 특별승계인이 매수인과 보통 갑이 매도인, 매수인 우리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 병에게 이전했죠. 권리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 각이죠.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다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료까지는 승계하지 않지만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각 특별 승계인들은 자기 전 구분 소유자 그랬죠? 그럼 을은 전 소유자 갑, 병은 전 소유자 을의 공용 부분 관리비를 다 승계하는 거죠. 중첩적 인수하는 거죠. 이것은 공용이 아니라 전유죠.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 부분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옳은 거죠. 이번 명의 신탁자에게 법률 효과를 직접 기술시킬 의도가 있네요. 의도의 매매계약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수탁자가 매매했네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돼 있어요. 그럼 계약 명의 신탁인가?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죠. 신탁자에게 효과를 직접 기소시킬 의도가 있네요. 이때는 매수인이 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등기 명의 신탁으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2번 소유권 공유 지분은 명의 신탁 대상이 되죠. 용인 물권도 되죠. 명의 신탁은 물권이 다 됩니다. 물권. 용인 물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 신탁에서 그럼 이거 유효죠. 그럼 유효일 때는 대내적 소유자 신탁자, 대외적 소유자 수탁자죠. 그럼 종중은 대내적 소유자지만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라 불법점이나 불법 등기자 이 제3자에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인도 청구나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를 대위에서만 해야 됩니다. 4번 탈법적 목적 없더라도 사실은 배우자는 무효죠. 무효. 법률로만 보호되는 거죠. 5번 계약 당사자인 매수인이 계약 당사자래요. 명의 수탁자는 사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명의 수탁자죠? 그럼 계약 명의 신탁이죠. 매도인이 알지 못했네요. 그럼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면 물권 변동 유효죠. 알았을 때 무효가 되죠. 그래서 여기 계약 명의 신탁이고 매도인이 명의 신탁을 몰랐기 때문에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민법 동영 모의고사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PDF 파일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직접 출력하셔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총 6회분이고 80% 문제 이상이 최근 타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세무사 등등 타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 엉뚱한 문제 많죠. 정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그리고 의심스러운 문제가 많은데 이 시험은 거의 다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가장 공신형이고 여러분의 실력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가격은 만원이고 계좌번호의 금액을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를 주세요. 문자 전용입니다. 아래 세 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먼저 학교에 가실 분 성명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는 대문자, 소문자 정확히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세요. 과목 이름도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는 유료 판매용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매도, 임대, 대여 등 엄격히 금지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동형 모의고사를 풀므로써 실전 감각에 정확히 익혀서 고득점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